영혼은 존재하는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영혼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다. 영혼의 존재에 관해선 옛날부터 갖가지의 설이 있지만 고대 이집트나 중국의 인간의 육체엔 영혼이 깃들어 있고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날아가 버린다는 생각이며 유럽의 인간의 신체엔 무색 투명의 아스트랄 바디, 영체, 유체가 붙어 있고 살아있을 동안은 육체와 겹쳐 있지만 죽으면 육체부터 빠져나간다는 생각은 지난 수십 년대의 연구로서 본질에 가까운 사고방식으로서 인정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다. 즉, 인간의 신체는 한 개의 물질인 육체와 또 하나의 영혼 또는 영체로부터 성립되고 있다는 것으로서 현재로선 이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영혼의 개념인 것 같다. 오늘은 책 업장 소멸을 통해서 영혼은 존재하는지와 투시는 무엇인지 그 원리와 종류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장 소멸 안동민 편저 서음 출판사 발행. 이것은 오늘 영상의 순서이오며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혼과 투시에 대한 깊은 영감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심령과학 연구가들이 일치하여 말하고 있는 영혼은 무엇인가 10가지 항목. 심령과학이 취급하는 범위는 거의 무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현재 영혼에 관해 심령과학 연구가들이 거의 일치하여 인정하는 점은 다음의 10항목으로 집약할 수가 있다. 1. 육체의 사후인간은 영혼으로서 계속 생존하고 의식적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2. 인간의 영혼은 희박한 일종의 유체, 심령체를 갖추고 대체로 생전의 형태를 유지한다. 3. 위의 유체는 일종의 실질과 일정한 무게를 갖고 있으며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면 이를 목격할 수도 있고 또한 사진으로 찍을 수도 있다. 4. 영혼은 생시에 있어 육체 내부에 존재하는 유기체로서 육체와 서로 상응하는 대응점을 갖고 있다. 뇌수, 신경, 혈관, 심장 등. 5. 육체의 사후에 있어 영혼에 거주하는 세계는 지구를 둘러싼 몇 층인가로 나눠진 영계이다. 6. 영혼과 인간과의 사이에서 갖가지의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가질 수가 있다. 7. 인간은 생시에 있어 어느 정도까지 그 육체를 떠나 영계의 탐험을 할 수가 있다. 8. 물질적 세계와 영혼의 세계와는 밀접한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으며 엄밀한 인과율에 의해 묶여 있다. 9. 물질과 혼은 일반적으로 생각되듯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고 오히려 동일한 근원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10. 심령작용은 인간의 육체 및 기타의 물질상에 놀랄만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상 불규적 색채가 짙기는 하지만 전혀 엉뚱한 것만은 아니다. 심령 연구는 세계적인 경향으로서 소련만 해도 심령 연구가 왕성했었다. 독일의 7명의 과학자 그룹이 밝혀낸 영혼의 무게. 아무튼 영혼은 확실히 존재하고 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독일의 어떤 과학자 그룹은 단정적으로 말한다. 그것은 의사, 심리학자 등 7명으로 형성된 과학자 그룹으로서 아메리카, 영국 등의 초심리학과 심령과학을 연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또 영혼엔 일정한 중량이 있고 그 무게는 35g이라고 발표했다. 이 그룹은 1966년 가을 거액을 투자해 현대 과학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영혼 측량의 설비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약 100명의 망자 측정을 실시했다. 이 과학자 그룹은 정밀한 측정 설비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인간이 사망할 경우
그 신체로부터 빠져나가는 수분이나 가스 등 모두를 합계해도 아무래도 모자라는 무게가 35g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그들은 이것이 액터플라즘, 즉 영혼이라 불리는 것으로서 이 액터플라즘은 육체의 죽음과 함께 그 육체로부터 대지 속에 빠져나가고 평소는 무입자화된 상태로서 대기 중에 있으며 때로는 현실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른바 영혼이라고 지적한다. 영혼은 인간의 마음, 영적인 차크라의 활성화를 통해 심층의 초육체 감각의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스테인드 글라스 효과. 어떤 백과사전에서 영혼에 관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었다. 혼이란 인간, 나아가선 동식물을 살리고 있는 원리로서 상정되는 것, 단지 영이라고 한다. 과학자들은 초육체 지각이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잠재의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잘 알다시피 현대 심리학은 보통의 의식 아래 또는 내부에 몇 층의 마음 심층이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 투시가 떠올라오는 지점은 이러한 심층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두 초물리적 실체로서 성립되는 미세한 몸을 소유하고 그런 미세한 몸의 갖가지 감각기관은 깬 의식과 연관을 가질 수가 있으며 그 때문에 우리들은 보다 미세한 물질의 차원에서 지각한 것을 의식적으로 지각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이는 상당히 확실한 일이지만 우리들은 이러한 초육체 감각의 정보를 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여도 마음의 심층에선 깨어있을 때든 잠자고 있을 때든 실제로는 이와 같은 정보군을 늘 받고 있는 것이다.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심령 능력 개발을 위해 면밀한 프로세스가 연구되고 있었다. 그것은 차크라로서 알려져 있는 복잡한 구성을 가진 7개가 한 조인 고리이고 이 고리를 개발할 수 있다면 초육체 감각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잠재의식을 통해 깨어있는 마음에 도입할 수가 있는 것이다. W.T. 스태튼은 노련한 저널리스트이고 사회개혁가였는데 이런 사실을 스테인드 글라스 효과라고 불렀다. 이는 잠재의식의 활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아주 알기 쉬운 비유이다. 스테인드 글라스의 창문이 그것을 통과하여 흘러들어오는 백색 광에 자기 자신의 모양이나 빛을 강요하듯이 잠재의식은 그것을 통과하여 깬 자기에게 도달하는 모든 것을 착색하고 왜곡시키는 것이다. 투시란 무엇인가? 투시는 명백히 보고 듣고 느끼는 초육체적 감각이다. 여러분은 혼백이나 유령을 본 일이 있는가? 유령, 귀신을 본 사람은 적다고 생각되지만 아마 혼백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본 사람은 있으리라고 믿어진다. 그 과학적 용어로서 투시, 투청, 투각은 프랑스에서 시작되었지만 이것은 주로 프란츠, 양통, 메젤 박사의 신봉자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투시, 투청, 투각은 각각 명백히 본다, 명백히 듣는다, 명백히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것들은 보통의 육체 감각은 아니고 오히려 초상적, 초육체적 감각 지각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육체 지각이 우리들의 육체 감각을 통해 마음의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체 어디에 근원이 있는 것일까? 초미세몸의 감각기관을 통해 에테르체 투시가 가능하고 오라, 연기를 볼 수가 있다. 유리막대 프리즘에 빛을 통과시키면 자외선이나 X선이나 기타 다수의 광선이 존재함을 안다. 타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빛의 파동을 지각할 수 있는 사람이 확실하게 존재한다. 이것은 초육체적 차원에 속하는 것인데 육체는 그것에 조응하는 가장 미세한 몸을 갖고 있는 일. 그리하여 이 미세한 몸은
육체가 그것을 본떠서 형성되는 거푸집, 주형인 것 등이 명백해졌다. 이 미세한 몸도 그 자신의 감각기관을 가졌으며 그 감각기관은 이 에테르체가 형성되는 미세한 실체 세계의 온갖 상황을 지각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에테르체를 통해 생기의 힘이 육체 속에 들어가고 사고와 감정은 이 몸의 온갖 세포와 선과 신경을 통해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미세한 몸의 감각기관은 깨어있는 의식과 연결할 수가 있고 이런 결합을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음도 알려져 있는 것이다. 에테르체가 갖고 있는 시각은 X선 시각이라고 불린다. 그것은 그 소유자가 물리적 물질을 꿰뚫어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초기의 메스메리즘에선 그것이 병의 의학적 진단을 위해 개발되었다. 에테르체 투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 인간 육체의 내부를 투시하여 안에 있는 갖가지 기관의 활동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류의 시각을 발현시킬 수 있는 기계가 고안되었다. 이런 기계를 사용하면 온갖 생물로부터 항상 방사되고 있는 어떤 유출물, 오라, 연기를 보게 된다. 이 이론에 의하면 훈련을 거듭하면 망막, 곧 눈이 스크린이 변화되고 그것에 의해 눈은 가시적인 색채 스펙트럼을 초월한 광선을 볼 수 있다. 투시에는 이러한 에테르체 투시와 시공간적 투시, 아스트랄 투시, 심리적 투시 등이 있다. 물건, 물질을 통한 시공간 투시, 사이코미트리, 어떤 물건을 정신집중의 중심에 둠으로써 그 과거를 읽는다는 이런 능력을 사이코미트리, 정신측정, 신비학이라고 이름지었다. 이 말은 넉과 측정을 의미하는 두 개의 히라버로 만들어졌다. 현대 심리학자는 사이코미트리를 이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다. 가장 단적인 의미로서 사이코미트리란 실인즉 시간에 있어서의 투시이고 다만 출발점이나 참고점으로서 어떤 물건을 사용하는 데 불과하다. 실제로는 그 물건이 없어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물건의 정신을 집중하는 일은 그 투시 능력이 어떤 선택된 한계 내에서 활동하게끔 도움은 된다. 자기에게 아무런 심령적 능력이 없어도 오랜 가구나 골동품을 만졌을 때 마음속에 희미한 영상이나 감정이 일어남을 아는 사람이 있다. 이 희미한 투시적 지각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보다 훨씬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자면 일종의 우주적인 화랑을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그것은 세계에서 이제껏 일어난 온갖 사건의 살아있는 기록 영화 같은 것이다. 예로부터 그것은 애니머 문디, 곧 세계의 넋이라고 불리웠다. 동양에선 아카셔의 기록이라고 이름지어져 있다. 고대 이집트에선 사자의 영혼이 사후 재판을 받을 때 낭독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 기록은 불멸의 기록이라고 여겨졌다. 아스트럴체 투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전혀 육체를 갖지 않는 살아있는 정령들을 생생히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인도에 있어서의 테바스, 곧 찬란한 것, 켈트의 전통으로선 대왕, 폴리네시아의 신앙으로선 물의 정, 나무의 정, 산의 정 또는 요정인이 하는 것은 모두 에테르적, 아스트랄적 세계에 살고 있으며 그곳에 존재한다. 투시력을 몸에 지님에 따라 이런 실제 중 어떤 것이 실제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투시 활동의 이 분야에서야말로 최대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심리적 투시. 우리들은 투시라는 것을 단순한 환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다른 것이다. 이 심령 능력은 잠재의식을 통해 표면에 떠오르게 되면
단순한 시각 이미지 이상의 것을 동반하게 된다. 즉, 이것을 둘러싸는 복합적인 심령적, 감정적 분위기, 바꾸어 말한다면 정서도 존재하며 우리들이 투시 능력을 행사할 때 깬 의식에 올라오는 것은 이런 시각적인 이미지와 감정적 느낌과 지능적 관념이 모든 것을 포함한 총체인 것이다. 예를 들자면 누군가를 만난다거나 어떤 방에 있을 때 감정적 에너지의 흐름 속에서 심령적 분위기와 함께 어떤 이미지의 실체를 보게 되기도 하는데, 처음엔 이런 뒤섞음으로 감정적 지능적 분위기가 단순한 시각적 이미지보다 선명하지만 심령 능력이 개발됨에 따라 이미지는 차츰 뚜렷해진다. 그와 동시에 분위기는 점점 희미해진다. 이것을 더욱 추궁하면 시각적 이미지는 어느 정도 기묘한 무형의 직관적 깨달음에 길을 물려주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당연히 전혀 형체 없는 지각이 된다. 이와 같은 일이 투시 능력을 잠깨우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의 의식은 각성의식, 잠재의식, 초월의식이 세 가지로 분류된다. 우리들이 지상에 살고 있는 한 온갖 감각적 생활은 그곳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하고요. 당신이 희망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